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그래서 정리되어 이번에는 있습니다. 그 광통신의 SDH 소넷 폰 AUN을 보겠습니다. SDH는 유럽 방식이고 소넷은 북미 방식인데요. 국내는 대부분 이제 SDH로만 쓰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소넷도 시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폰하고 AUN 방식은 FTTH 방식에서 액티브 옵티컬 네트워크에서 이거는 주로 아파트 정도에 들어있는 광 스위치로 보면 되고요. 폰 방식은 패시브 옵티컬 네트워크이라서 우리가 연립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쪽으로 들어가는 장비의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빠르게 보겠습니다. 기출 내용을 보면 SDH 동기식 디지털 계획의 특징이 아닌 것은 SDH는 TDM에서 발전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SM1을 기본으로 올라가고 있고 프레임 주기는 125 마이크로셀크입니다. 그래서 900 곱하기 90열은 이건 소넷을 얘기하는 거죠. 소넷. 소넷하고 SDH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소넷이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9행에 여기 보면은 90개의 컬럼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다 이게 SM1이 됐든 SM4가 됐든 이 속도를 다 125 마이크로세크로 처리한다는 게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SDH 방식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여기가 9개가 똑같고 열이 270열입니다. 그래서 소넷은 요게 곱하기 3개가 되면은 뒤에는 SDH랑 똑같은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맷은 같다라는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게 소넷 게임인데 소넷은 51.84메가부터 시작되는 거고 SDH는 SM1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51.84 곱하기 3 하면은 155.52메가 bps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이하부터는 같기 때문에 같은 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DH는 유럽 표준, 소련은 북미 표준으로 해서 크게 4배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약간 오버헤드가 약간 틀린데요. 하는 역할은 똑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섹션 오버헤드, 여기는 라인 오버헤드에 패스 오버헤드가 있고요. 똑같은 걸로 여기는 RSOH, MSOH에 패스 오버헤드에 있어요. 데이터는 이 페이로드에 실리는 거죠. 여기도 데이터는 이 페이로드에 실리는 겁니다. 여기서 소넷은 51.84메가bps를 기준으로 해서 그 1배, 3배, 9배, 12배, 18배 정도로 해서 증가하는 거고요. SDH는 155메가를 기준으로 해서 증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SDH 소넷이 발전돼서 O10이란 구조가 나왔고요. 그래서 옵티컬 트랜스퍼 네트워크이고요. 여기도 앞에 소넷 SDH 같이 클라이언트가 이제 페이로드가 되는 거고 FEC라든지 이게 체크하는 거고 이 앞에 이제 오버헤드가 있는 거죠. 이것도 OTN에서 최근에 나오는 동향이기 때문에 참조를 하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OTN1의 OTU 게이지가 2.5기가, 10기가, 40기가, 100기가로 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TU 제로는 1기가 되겠습니다. 하단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오는 게 소넷이랑 SDH 구분인데 소넷은 SS1, 3, 4, 48, 192, 768 돼서 곱하기 여기 3배, 여기 4배, 여기도 4배, 여기도 4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4배가 되는 거죠. 4배로 증가하고 SDH도 여기 보면은 1을 기준으로 해서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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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배에서 4배로 증가하는 그게 똑같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소니 SDH는 기본적으로 여기 SM1을 기준으로 해서 155메가, SM4 612메가, 16하면 9.5기가, SM64가 4하면 10기가, SM256에서 40기가, 100기가. 그래서 중간에 20기가나 80기가 이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SDH 소넷 계유에 의하면 4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FTTH 이 구조를 간단히 보면요. AUN 방식과 PUN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AUN 방식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RN이라고 해서 국산의 어떤 장비가 그 가입자 쪽으로 이제 전진 배치되는 부분인데요. 이런데 광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 덱 내로 ONT가 들어가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UN 방식은 IEEE 802.3 표준에서 이더넷을 사용하고 광 케이블은 100 베이스 FX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베이스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이라든지 1000 베이스 FX, LX의 광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으로서 외부의 능동수요를 위해 전원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이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서 전원이 잘 공급되는 곳에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02.3 기반이고요. 이더넷 패킷 스위칭 하고 있고 맥 기능 수행합니다. 저렴하고 구축이 용이하고 그렇지만 이제 전원이 필요하는 게 핵심이죠.
단점은 외부 환경에 장비가 설치되므로 관리가 좀 어려움이 있고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별도 전원 공급이 필요하다. 폰은 패시브, 뭐가 수동 소재가 있는 거네요. 내부 전원 필요하지 않은 수동 광선을 이용해 국사에서 RN까지 리모트 노드까지 단일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분기 결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특징은 OLT가 여러 개고 ONU 접속할 수 있고 광 케이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부 환경에 대해서 능동 소재가 필요 없고 속도 증속도 용이합니다. 단점은 분기가 많은 경우 RN을 계속 추가해야 되고 초기 구축 비용이 좀 높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1번 다음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동기식 디지털 계층으로 BIC된 광섬유에서 사용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의 속도를 결정하고 각구의 속도를 하나로 통일한 것이다. 동기식 광에 관한 얘기네요. 그래서 그러면 SDH도 되고 소넷도 되고 OTN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SM1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SM1. SM1은 유럽식을 해서 SDH부터 시작된 거고 소넷으로 하면은 51메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내용은 SDH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고요. 2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범세적으로 융통성 있는 전송 네트워크를 실현하는 광통신 전송 시스템의 표준화가 목적이다. 기본이 여기 OC1이 나왔네. OC1이 나왔으면은 얘는 소넷 계열이다. OC1 또는 STS1이라는데 헷갈릴 수 있는데 OC라든지 STS라는 용어가 있는데 여기 옵티컬 채널이고 여기는 SS는 정기적인 신호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개 다 똑같은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C라든지 STS 용어가 나오면 소넷으로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3번 다음 중 광 케이블 기반의 광통신의 장점, 저손실 광대역, 경량, 심선 접속이 좀 어려운 게 광 케이블의 단점이죠. 심선 접속이 없어서 융착 접속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별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광통신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많이 쉬워졌습니다. 4번 다음 중 PDH 및 SDH 소넷 공통점이 아닌 것은 공통점 디지털 다중화에 의한 계위 신호다. TDM으로부터의 방식이고 프레임 주기는 125 마이크로세컨드 똑같고요. 북미 표준의 동기식 방식과 디지털 기의 신호체이다. 북미 표준의 동기식 방식과 디지털 이쪽은 PDH는 의사 동기회로가 되는 거고요. 소넷과 SDH는 이제 광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광에서도 여기는 유럽식과 북미식으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틀린 거죠. 북미의 동기식 다중화 계위의 신호 체계다라는 거는 소넷만 해당됩니다. 소넷. 그 다음에 PDH는 소넷, SDH랑 상관이 없이 디지털 계율로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메가나 1.5메가를 이렇게 먹싱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북미랑은 꼭 상관이 없습니다. 북미는 소넷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5번 동기식 다중화에 있어서 사용하는 오버헤드는 계층화된 개념을 반영하여 SOH와 POH가 구분된다. 오버헤드에 대한 설명이 되겠네요. 다음 중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재생기 구간 오버헤드다. 다중화기 구간 우선 오버헤드다. 그래서 오버헤드의 기능이고요. SMN 신호가 구성될 때 마지막에 삽입된다. 해서 이게 POH 얘기하는 거고요. 버추얼 컨테이너 신호가 구성될 때마다 삽입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4번이 되는데 VC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좀 다시 할 예정인데요. 버추얼 컨테이너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 예를 들어서 155메가 있으면은 155메가를 자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크게 그 광 전송에서는 VC11 방식과 VC12 방식 또는 VC3 방식과 VC4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VC11은 1.5메가로 자르는 거, VC12는 2메가로 자르는 거, VC3는 45메가로 자르는 거, VC4는 155메가로 자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과 지금 VC 신호가 구성될 때마다 삽입된다는 거는 여기 POH라든지 SOH랑은 전혀 무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VC랑은 별개다. 그래서 VC는 페이로드와 관계 있고 문제 오버헤드랑은 무관하다라는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좀 이해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동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텐지 전송 신호의 시스템을 표시한 거는 텐지는 SM64가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 보면 OC192, STS192, STM64가 텐지 신호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4배로 하나를 정리하신 다음에 4배 올라가는 거 3, 12, 48 여기 보면 SM1, per 16, 64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7번 다음 동기식 전송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전송 속도가 비교적 낮은
전송 속도가 높아야 되는 거죠. 동기시 전송이니까 광전송을 얘기하는 건데 속도가 낮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블럭을 하나의 비트별로 전송할 수 있고 데이터 묶음 압축에 반드시 동기 문자가 오는 거고 한 묶음으로 구성된 글자들 사이에 휴지 간격이 없다 해서 여기는 이제 동기식과 비동기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동기식에 기반돼서 SDH나 소넷으로 해서 속도가 이제 향상되는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은 SM1 프레임에 대한 설명이다. 비트 크기가 맞지 않은 것은 재생기 구간과 다중가기 구간이 있고요. RSOH는 3x9, MS 구간은 5x9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앞에 포인터가 있죠. 그래서 요걸 얘기하는 건데요. 요게 3칸, 요게 5칸. 그래서 여기 AU 포인터가 있어서 총 9개가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5x9가 맞고 포인터는 1x9가 맞고 상위 경로 오버헤드를 포함한 유료 공간 헤드는 160x9 여기는 요 얘기를 하는 거죠. 4번은 여기 앞에가 이제 9가 되는 거고 이거 261x9가 되는 거죠. 261x. 그래서 여기 패스 오버헤드를 빼더라도 260x9가 되기 때문에 패스 오버헤드를 빼면 260x9가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160은 틀린 겁니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9 곱하기 270열로 이해해 주시고요. 페이로드는 그 중에서 260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거는 앞에 그림 참조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9번 동기식 다중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5 마이크로세컨마다 움직이는 거고요. 계층화 구조 및 오버헤드의 체계적인 활용을 할 수 있고 포인터에 의한 동기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다단계 다중화다. 그래서 여기는 AU 포인터 여기 보면은 AU 포인터에 의해 동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단계 다중화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 9열이 있고 여기 보면 261열이 있고 패스 오버헤드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261로 봐도 되고요. 요거 빼면 260으로 봐도 되고요. 요걸 빼면 그래서 261로 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컨테이너로 본 거고 요 하나를 125 마이크로세크에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얘를 전체로 컨트롤하는 부분이 그 AU 포인터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단계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10번 다음은 광통시장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여기 보면 FTTAT의 AUM, PUN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OLT는 국사에 있어서 백본망과 가입자를 연결한 장비다. ONT는 가입자 쪽에 있는 거죠. 가입자 광을 통해 서로 연결해주는 가입자의 그 종단 장치입니다. 가입자의 종단 장치인지 중간에 연결해주는 건 상관이 없죠. ONU 옵티컬 네트워크 유닛에서 주거용 가입자 밀집 지역 중심에 설치되어 옥내외용 광통신 장치이다. 백본은 네트워크상에서 중요 공유자원을 연결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 국가 백본망이다. 그래서 백본은 광통신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ONT는 종단 장치이기 때문에 확장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그림이 옆에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ONU로 해서 랜 연결하는 거랑 OLT 스플리터로 해서 ONT에서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종단하는 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다음은 PON의 구성이다. 가로에 들어갈 것은 OLT 광 스플리터. 여기 보면 덱 내에 그 종단하는 거 얘를 ONT라고 합니다. 종단 장치에서 ONT에서 옵티컬 네트워크 터미널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2번 다음 중 가입자망 기술로 망의 접속계의 구조 형태인 PON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패시브죠. 패시브 하면 AUN하고 머릿속에 그 두고 이걸 푸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양끝단의 단말을 제외하고는 능동수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여기는 수동수사죠. 광섭리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광 전송로의 비용 절감할 수 있고 유지보수 비용이 타 방식에 비해서 저렴할 수 있다. 그러니까 AUN 대비 저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AUN 대비. 보안성은 이게 중간에 이런 것 증설해서 써서 이제 이걸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다른 방식보다는 좀 약하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중간 집중해서 모든 가입자에게 정보를 분산됨으로 보안성이 취약할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폰 수동 방식에서 ONU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 ONU 여기 그림 있었죠. 다시 한번 보시면은 ONU OLT는 헷갈리지 않게 이 ONU 요 위치 잡아 가시고요. ONU는 통상적으로 국사 내에 설치되어 이거 국사 내에 이건 국사 외에 설치되는 것 같은데요. 백본과 가입자망을 서로 연결하는 이건 OLT에 대한 설명 같습니다. OLT에 대한 설명. ONU는 전기 신호를 광신호로 광신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ONU는 옵티컬 스프레드를 통해 전송된 광신호를 수신하여 분리하고 이를 해당하는 단말기에 전송한다. ONU는 각 단말에 전송한 신호를 다중화하여 OLT로 송출한다. 여기 보면은 ONU가 이 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OLT로 이렇게 연동하거나 랜 쪽으로 연동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은 1번이 당연히 되는 거죠. 통방과 연결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